아직 행복하지 않은 당신에게, 그러나 곧 행복해질 당신에게. 오늘은 음, 최고가 되라. 에릭 라르센, 멘탈 트레이너이자 베스트셀러의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책을 읽게 되면 굉장히 열정적이게 됩니다. 마음속의 불에 장작을 넣는 그런 책입니다. 다시 제 마음에 장작을 조금 더 넣고 싶어서 이 책을 한 번 더 꺼내 들었는데 좋은 구절이 있어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삶은 언젠가 끝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 이렇게 가정해보자. 당신은 일을 더 잘하고 싶다. 숨은 잠재력을 끌어내 능력을 발휘하고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뭐든지 열심히 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작도 못 해보고 흐지부지 될 것만 같다. 당신이 이런 고민을 들고 나를 찾아온다면 내가 해줄 말은 이거다. 삶을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라. 자기만의 세계에서 벗어나 당신 자신과 당신이 살고 있는 삶을 바라보는 거다. 밖에서 보는 당신, 그리고 당신의 삶은 어떤 모습인가? 전략적인 사고를 하려면 대상을 조금 떨어져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일상에서는 좀처럼 이 거리를 확보하기가 힘들다. 혼자만의 시간을 내는 건 말할 필요도 없다. 일상은 해야 할 일로 가득 차 있다. 아침상을 차리고 아이들을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청구서를 지불하고 가족 모임에 참석하고 집안 청소를 하는 것 같은 일이 전부다. 직장에서는 이메일에 답장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서류 더미를 처리하고 줄줄이 잡혀있는 회의에 참석한다. 운동선수라면 훈련 기간 중에는 짐을 싸고 먹고 훈련하고 쉬고 코치와 상의하고 훈련 일지를 기록한다. 훈련이 끝나면 기껏해야 현 상태를 유지하는 정도로 하루가 끝난다. 그러고 나서 밤에 침대에 누우면 당신도 잘 안다. 내일도 오늘과 똑같은 별 진전 없는 그렇고 그런 하루가 될 거라는 사실을. 제대로 못한 일도 있고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도 있을 것이다. 많은 일을 제대로 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당신은 당신이 가고자 하는 곳과는 거리가 먼 길 위에 서 있다. 그 길을 벗어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언젠가 나는 죽는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자기 삶을 관찰할 때는 자신을 거대한 세계에 둘러싸인 한 개인으로 봐야 한다. 여기서 자극 요인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사람마다 다르다. 내 경우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점을 떠올리는 것이 도움이 됐다.
인생은 짧다. 우리가 지구에서 살다 가는 시간은 지극히 찰나에 불과하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 내 관점에는 부정적인 면이 전혀 없다. 아니, 오히려 그 반대다. 난 내가 언젠가 죽는다고 생각하면 현재 상황을 최대한 활용해야겠다는 의지가 솟구친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중학교 때부터 많이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지는 진짜 영혼이라는 게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금 우울증이 있었을 때 그때 이제 새롭게 마음을 다시 잡으면서 내가 죽는다면 이렇게 죽을 수 없지. 내 인생을 책으로 낸다고 생각하고 죽음에서부터 한번 인생을 설계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책에서도 죽는다는 사실을 이렇게 명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이렇게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생각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입학의 설렘, 자식들의 어린 시절, 시험 기간, 경력 등 끝나버린 모든 것을 떠올리며 죽음을 맞는 나 자신을 상상한다. 바라는 대로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는다면 침대에 누워 나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할까? 자랑스러운 삶을 살았나? 최선을 다해 값진 삶을 살았나? 저는 이렇게 썼어요. 이 책에다가 행복하게 살았나? 또 의미 있게 살았나? 지금 이 음성을 들으시는 분도 내가 죽음을 맞았을 때 침대에 누워 나 자신에게 무슨 말을 해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해 전 쉘 잉하 레카라는 사업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의 컴퓨터에는 카운트다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어서 인간의 평균 수명부터 시작해 연, 월, 일, 시간, 분초 단위로 레카에게 남은 시간을 센다는 것이다. 어쩌면 근거 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가 중요한 핵심을 잘 지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거리를 두고 자기 삶을 보는데 이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어디 있겠는가?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끊임없이 흐른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동기를 부여받는다. 삶의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이다.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인생은 짧다. 1분 1초를 상기하는 것이 값진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녹음을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제 이야기
보니까 어떤 분한테는 그냥 얘가 횡설수설하네, 시시콜콜한 책을 읽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어떤 분은, 저랑 주파수가 맞으시는 어떤 분은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이 나실 수도 있고 어떤 도움이 되실 수도 있다는 그런 작은 기대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1분 1초가 흘러가지만 그래도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제 귀한 시간을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생은 넓은 관점에서 봐야 한다. 젊을 때는 누구나 순간에 충실하고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다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 대한 보상이 많아진다. 80대 때는 20대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자기 자신과 이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더 잘 이해할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여든이 되기 전에 그런 지혜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많은 것들이 당신 옆을 스쳐 지나가 버릴 것이다. 이것이 내가 고객들에게 그들의 삶을 넓은 관점에서 보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훨씬 이른 시기에 경험하도록 이끄는 이유다. 그러고 나면 그들은 이 경험을 자신의 행동을 바꾸고 올바른 목표를 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을 상상하라. 자기 삶을 넓은 관점에서 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내 경우 효과적이었던 것은 언젠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시야를 훨씬 더 멀리까지 확장해보자. 지구의 나이는 45억 4천만 년이다. 당신이 지구에 사는 건 그중 80년이다. 그것도 운이 좋았을 때 말이다. 기나긴 지구 역사에서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살다가 운명인데 일단 태어났으면 제대로 한번 살아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죠. 제대로 살아봐야죠. 지구 나이를 3m짜리 줄자로 나타낸다면 당신이 지구에 머무는 시간은 아마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왜 당신은 꿈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가? 내가 이렇게 물으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엄두가 안 난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다. 정신 차려라. 우리가 사는 지구는 2천억, 4천억 개의 항성과 행성으로 이루어진 은하계에 속한 한 행성이다. 그것도 태양과 적당히 떨어져 있고 대기와 질소와 산소가 풍부해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춘 행성 말이다. 이런 행성에 태어나다니 우리 같은 행운아들이 어디 있단 말인가? 그런데도 당신은 어떻게 꿈을 추구하며 사느냐고 푸념이나 해대고 있는 거다. 그래도 나는 삶과 죽음의 문제를 얼마든지 펼쳐 보일 수 있다. 당신이 현 시점, 바로 이 순간, 지금 당장 이 중요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달을 때까지 말이다.
자기 삶을 내팽개치는 건 지독하게 창피한 짓이다. 게다가 인생은 정말 짧다. 원래 우리 인간은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데 저항하는 경향이 있다. 인간은 습관의 동물이고 알지 못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른다. 사람들이 변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계속 변명을 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럴 때 삶을 어느 정도 떨어져서 보는 게 효과적인 방법이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 삶을 넓은 관점에서 보면 한시라도 빨리 변해야 한다는 기분이 든다. 아마 이런 생각이 떠오를 것이다. 내 경력은 기껏 돼야 10년이면 끝이야. 인생은 한 번뿐이야. 기회는 한 번뿐이라고.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볼 기회는 단 한 번이야. 내가 10년밖에 못 살지 누가 알겠어. 아이들이 어린 건 잠깐이야.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시간을 만들어야 해. 내가 죽는 장면을 상상하면 모든 것에는 끝이 있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새삼 깨닫는다. 하루, 한 주, 한 달, 한 해, 시간을 세는 이런 단위는 전부 끝이 있다. 경력에도 끝이 있고 어쩌면 사랑에도 끝이 있다. 인생도 당연히 언젠가는 끝난다. 그런데 모든 것에 끝이 있다는 이 자명한 사실이 동기부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오늘 당신에게 중요한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고 상상해보라. 아침에 눈을 떴다. 몇 시간 후면 회사 이사진 앞에서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한다. 이럴 때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생각이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당신은 안다. 그날은 끝난다는 것을. 그리고 밤이 되면 프레젠테이션도 어떤 식으로든 끝나 있을 것이다. 그럼 당신은 긴장을 풀고 편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울 수 있다. 결과에 상관없이 말이다. 탐험가들은 언젠가는 틀림없이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하며 동기를 얻는다. 절대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 언젠가는 끝나. 그럼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당신은 바로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모든 것이 끝나는 시점. 시시각각 다가오는 끝. 사람들은 대부분 고통스럽거나 사는 게 힘들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 하지만 삶을 넓은 관점에서 보고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거기서 의지력과 힘을 얻어 습관을 바꾸고 일을 더 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장의 마무리는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가 2005년 6월 12일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 일부를 인용하는 것으로 대신하겠다. 정말 유명한 연설이죠. 저도 이 연설을 먼저 보긴 했었지만 이 책에서 다시 한번 읽으면서 제 마음을 다 잡았던 계기를 만들어줬던, 그리고 제가 무언가를 결정할 때 이 글을 항상 머릿속에
되새기곤 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결정을 내릴 때 이 글귀를 한번 곱씹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17살 때 이런 글귀를 읽었습니다. 매일 생애 마지막 날처럼 살면 틀림없이 언젠가는 바른 곳에 서 있을 것이다. 이 말이 제 가슴에 깊이 와 닿았습니다. 전 그때부터 33년 동안 매일 거울 앞에서 제 자신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 날 아니라는 대답이 이어지면 전 그것을 변화가 필요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습니다.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을 떠올리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외부의 기대나 자존심, 수치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온갖 것들이 떨어져 나가고 진정 중요한 것들만 남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죽음을 떠올리는 것은 무언가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의 덫을 피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음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사십시오. 여러분도 큰 결정을 내리셔야 할 때, 이 문장, 오늘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일을 할 것인가를 여러 날 물어서 예스라는 대답을 찾을 때까지 전진하시고 오늘도 이렇게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